2023년 새해를 맞아 전남 지역 각급 기관 단체들이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향인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전남형 제도와 시책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7개 분야 125개 시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전남도 종합 감사 결과 광양시에게 기관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예산을 집행한 데다 자부담금 산정을 잘못하는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지자체와 각급 기관 단체들이 잇따라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시무식을 갖고 개묘년 새해를 세계와 경쟁하는 전남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전남이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떠오르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과 목포, 여수, 순천 등 전남의 각급 기관과 단체도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향인들의 참여가 잇따랐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10명의 기부자가 전남의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광역과 기초단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개묘년 새해를 맞아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7개 분야 125건의 새로운 전남형 시책이 도민들의 삶에 녹아들 전망입니다.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전남형 제도 시책, 먼저 일자리 분야입니다. 전남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시설용지 임대료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사업 자금으로 최대 7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전입한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는 이주 정착금이 1년 동안 지원됩니다. 조선업에 취업하는 우수 외국 인재와 그 가족들에게 비자 전환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농업 분야입니다. 쌀 가공 산업을 확장하기 위해 가루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교육비와 장비 구입비가 모두 지원됩니다.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주에게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남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역 정보와 교통, 숙박, 식당을 통합 예약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첫 선을 보입니다. 오는 10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기간에 남도 영화제가 열립니다. 이어서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오는 6월부터 노인 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전남도가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 일주일에 3번씩 보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의료 상담과 교육이 이뤄집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안전 분야입니다. 도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시책으로 만드는 전남 자치경찰 치안 리빙랩이 첫 선을 보입니다. 건설 현장마다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전남형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횟수 제한 없이 수술 비용이 지원됩니다. 최근 2년 대비 온실가스를 3에서 5% 감축한 세대에 최대 2만 2천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올해 전남 도민안전공제 보험 보장 항목은 급성 감염 사망 위로금과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 항목이 추가돼 전체 14종이 보장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올해 광양시 예산 가운데 정부 예산은 5,500여 원,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인데요. 수소산업과 관광 활성화 등 핵심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소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광양시. 최근 국토부가 주관하는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정부 예산에는 수소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비가 포함됐고 광양항과 포스코, 묘도와 여수 율촌 산단 사이에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비도 반영됐습니다. 도시 내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해 사용하는 선도적 수도도시를 만들 예산입니다. 광양만 건이 수소 거점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라실 예술촌과 와인동굴을 연계하는 관광 명소화 사업과 구봉산권역 관광 거점 조성 사업 등 미래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대거 확보됐습니다. 공립 광양 소재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비 7억 원,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 설치 공사 사업비 8억 원, 배알도 히어로즈 파크 조성 사업비 19억 원,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 명소화 사업비 8억 원, 이순신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비 9억 원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비 등도 포함되면서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확보한 올해 국비와 도비는 모두 5,500여억 원, 지난해 5,200여억 원보다 5.6% 늘어난 예산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민선 8기 핵심 사업에 국비와 도비가 적극 반영되면서 안정적인 시정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연말연시와 맞물린 지난 주말, 전남은 화재와 각종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주택 화재와 산불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교통사고 때문에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화염이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전남 보성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산불이 시작된 건 지난달 31일 저녁 6시 반쯤. 소방차와 진화대원들이 투입돼 1시간 반 동안 불을 껐습니다. 새해 첫날엔 부주의 화재에도 잇따랐습니다. 담양에선 아궁이에서 장작을 태우다가 불씨가 옮겨붙어 주택 한 채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무안에서도 튀어오른 불씨 때문에 조립식 패널로 만든 창고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다행히 두 화재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순천에선 7살 난 여자아이가 음식물을 얼굴에 쏟아 화상을 입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전남 구례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28인승 버스가 경사면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수에선 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다친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광양시가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광양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민간 위탁사업과 하수도 원인 자부담금 부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시는 민간 위탁사업을 진행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사업비 200억 원을 집행했으며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하수도 원인 자부담금을 잘못 산정해 106억 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말연시에 발생한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 동안 각각 1,843명과 887명 등 모두 2,7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7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884명을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 13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핵심 콘텐츠인 국가정원 그린 아일랜드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린 아일랜드 해맞이 행사는 시민과 관광객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악 공연과 떡국 나눔, 해맞이 감상 순서로 진행됐으며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국가정원 그린 아일랜드는 국내 최초로 아스팔트 도로를 광활한 잔디길로 탈바꿈한 곳입니다. 정동진 해변에 몇 번 와보진 않았는데 와본 중에 가장 오늘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일출도 오늘 날씨가 좋아서 좋았지만 그 일출 뒤에 그 물보라가 햇빛에 비치는 그 모습이 되게 몽환적이고 환상적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오늘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학생인데 새로운 경험도 많이 쌓고 스펙도 많이 쌓아서 나중에 취업할 때 꼭 도움이 되고 싶어요.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무척 힘들었는데 집에서 갇혀 있다 보니 이제 정말 조만간에 빨리 코로나가 해제됐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고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러 왔습니다. 새해부터 물가 인상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9.5% 인상했고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줄였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 정도가 오르고 휘발유는 리터당 100원 가까이 오르는 셈입니다. 지자체들은 대중교통과 상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줄줄이 예고했고 식료품과 생활소비재 기업들도 다수의 가공식품과 생필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2분기부터는 가스요금도 오를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기를 잘 대처해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일부터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도가 2023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선착순으로 10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농가당 400만 원 수준에서 보험 가입비의 80%를 선착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과 기타 가축 5종 등 16개 축종이며 가축 사육시설이 포함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 금액 한도에서 소내에게 60에서 10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0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시장의 허가를 얻어 거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불법으로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격의 30%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은 지난 2014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공급 촉진지구로 변경됐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올해 상반기 순천시 특별 할인 판매 규모는 170억 원으로 재고가 소진되면 알림 없이 5% 일반 할인으로 전환됩니다. 지료와 모바일 통합 한도는 월 50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